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연구소입니다. 교내 흡연 문제는 오랫동안 학생 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생활 밀착형 문제죠. 건물 출입구와 강의동, 도서관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견 수합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내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한 이후에도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한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연구소에서는 교내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의 지정 배경과 재안내가 이루어진 이유, 그리고 공지 이후에도 이어진 간접 흡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교내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의 지정 경과와 현재 상황,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체 흡연구역이 지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부는 정다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대에서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이 지정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치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이번 조치는 교내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간접흡연 피해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건물 출입구나 강의동, 도서관 주변처럼 학생들의 생활동선과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 흡연이 이뤄지면서 비흡연 학생들이 담배 연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중앙집행위원회 행정복지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64대 총학생회 시그널의 흡연 부스 설치 공약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본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 행정적 문제로 인해 흡연 부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에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흡연을 금지하자는 차원을 넘어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흡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조정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아우르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그럼 이 실제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거죠? 우리 학교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진행된 흡연구역 실태 및 간접흡연 피해 설문조사와 학생회관 자연대 인근 대체 흡연구역 지정 관련 의견 수합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내 일부 구역을 공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신할 대체 흡연구역을 함께 설정하게 된 겁니다. 행정복지국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활동선과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제안내 게시물에서도 금연구역만 별도로 공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흡연이 많이 이뤄지던 지점 대신 어디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퍼스 질서를 정비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이미 한번 해당 사항이 공지가 됐던 건데, 제가 알기로 이번 4월에 다시 한번 공지가 이루어졌죠. 이미 지정된 사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안내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집행위원회 행정복지국은 지난해 4월 15일 교내 금연구역 및 대체 흡연구역 안내 게시물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공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부 구역에서 지정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미준수 사례와 학생 의견을 수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학생회관 앞 공터에서의 흡연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해 말 제도적 지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실제 현장에서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 구분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을 몰랐거나 혹은 알았음에도 그 구역을 지키지 않은 셈인데, 그렇다면 우선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이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제안내 게시물에서는 세 곳의 공식 금연구역과 그에 대응하는 대체 흡연구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먼저 학생회관 앞 공터는 공식 금연구역으로 안내됐고, 이를 대신하는 대체 흡연구역으로는 501동 주차장 입구, 즉 버스 정류장 뒤편이 제시됐습니다. 또 공과대학 붉은 광장은 공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대체 흡연구역으로는 38동, 39동, 130동, 133동 주변 지역과 37동 주차장 앞이 안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6-1동 CU역 주차장은 공식 금연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대체 흡연구역으로는 101동 2층 현관 앞,
운동장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처럼 공지는 단순히 여기서 피우지 말라는 금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기존 흡연 지점 대신 어느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어디에 가서 피워야 하는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 제기된 거죠? 공지 이후에도 에브리타임 등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간접 흡연 관련 불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301동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글에서는 강의동 인근 흡연으로 인해 이동 동선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요. 또 도서관 4층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문제라는 반응에서는 학습 공간 주변에서의 흡연이 냄새와 연기 문제를 넘어 학습 환경 자체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밖 연기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온다는 반응처럼 야외 흡연이라 하더라도 창문이나 출입구, 환기 동선을 통해 실내까지 연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에서 흡연이 계속 이뤄질 경우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울대학교 중앙집행위원회는 교내 금연구역과 흡연 대체구역을 지정했고 일부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면서 올해 4월 해당 사항을 재안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 이후에도 강의동과 도서관,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간접 흡연 피해 호소가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교내 흡연구역 배치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었는지 그 공지는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정다현 기자 고맙습니다. 네, 지난 1부에서는 교내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이 지정된 바를 살펴보고 지난 4월 해당 사항이 다시 안내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교내 흡연구역 배치가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 속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김서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당 안내 관리 측은 중앙집행위원회 행정복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복지국은 미준수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나요? 네, 중앙집행위원회 행정복지국은 재안내 이후에도 일부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행정복지국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준수 사례와 학생 의견을 수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학생회관 앞 공터에서의 흡연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지정된 금연구역 중에서는 학생회관 앞 공터에서의 흡연이 가장 많이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구역에 대한 피해 데이터는 아직 설문조사가 종료되지 않아 정리된 수치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재안내까지 이루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정 사항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흡연자들은 또 흡연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불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이번 사안은 단순히 흡연자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건물 출입구, 도서관, 강의동, 주요 보행로 주변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기 어렵고 학습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지정된 대체 흡연구역이 멀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도 이 사안을 단순한 미준수 문제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나 국장은 현재 학내에서 무분별하게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간접 흡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대체 흡연구역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을 모두 늘려나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만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내 흡연 공간이 실제 생활 동선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대체 흡연 구역이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 흡연 구역의 접근성은 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은 현재 대체 흡연구역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도 대체 흡연구역을 적절히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체 흡연구역은 단순히 흡연자에게 가까운 곳에 두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입구, 주요 보행로, 도서관과 강의동 주변은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면 간접 흡연 피해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현재 대체 흡연구역으로 안내된 501동 주차장 입구 일대를 예로 들며 해당 공간은 비교적 넓고 환기가 잘 돼 통행하는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체 흡연구역은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접근성, 통행량, 환기, 거리 확보를 함께 고려해 지정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면 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대체 흡연구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충분한 상황인가요? 행정복지국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의 위치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내는 주로 온라인 공지와 SNS 게시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흡연구역이 501동 주차장 입구처럼 건물 번호 중심으로 안내될 경우 해당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위치를 바로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도 인식 개선을 위해 오프라인 구역 표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위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지난해 말 공지를 했음에도 다수의 미준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계속될 경우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별도의 제보 창구나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을까요? 현재 금연구역 미준수 사례만을 위한 별도의 제보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복지국은 본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학생의 차원에서 학생 개인을 직접 제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처벌 중심의 대응보다 학생들이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안내를 강화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대체 흡연구역을 조정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행정복지국 역시 대체 흡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오프라인 구역 표시 강화, 금연구역 리모델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지 않는다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어디서 흡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보완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서연 기자는 앞으로 해당 사항이 어떻게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행정복지국장은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을 장기적으로 학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학생 건강증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금연구역 관련 문항에서는 현재 지정된 구역의 이용 현황과 함께 향후 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 대체 흡연 구역까지의 적절한 이동 시간 등을 묻고 있습니다. 이한나 국장은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정하고 본부 및 유관부서와의 논의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본부에 흡연 부스 설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이 아닙니다. 비흡연자에게는 건강권과 학습권의 문제이고 흡연자에게는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공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연구역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흡연자가 실제로 이동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방향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규칙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캠퍼스 공간을 어떻게 함께 사용하고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학습권, 그리고 흡연자의 이용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2부 함께 해주신 김서연 기자 고맙습니다. 오늘 시시한고수에서는 교내 금연구역과 대체 흡연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간접 흡연 사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결국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안내와 함께 실제 생활동선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시한고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